그런데 비행기에서 한 명의 승객이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빅튜브입니다. 여러분이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밥을 먹다 보면 많이 먹을 때도 있고 적게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고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항상 모자라거나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모자라면 안 되겠죠. 이게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양이 조금씩 적은 거라면 그래도 용납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피해는 특정 소수의 사람에게 몰립니다. 보통 나중에 밥을 먹는 사람이 피해를 볼 겁니다. 결국 먼저 먹는 사람은 충분히 먹고 나중에 먹는 사람은 어떤 메뉴를 아예 못 먹는 경우가 생깁니다. 급식비 돈을 내고 먹든 정부 지원금을 타든 간에 똑같은 돈을 냈는데 못 먹는 사람이 생기면 당연히 안 될 겁니다. 정량대로 음식을 만들게 되면 음식은 모자라거나 남을 수밖에 없는데 모자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모자랄 것을 계산해서 처음부터 낭낭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음식이 남는 문제가 생깁니다. 남은 음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음식이 남으면 기본적으로 폐기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다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환경오염도 발생하게 되고 금전적인 부분도 손해가 됩니다. 그럼 남은 음식을 직원들이나 급식 담당하는 사람들이 싸가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급식 담당하는 분이 남은 음식을 싸갈 수 있게 하면 음식물 쓰레기도 줄어들 수 있고 급식 담당하는 분은 음식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만큼 좋을 겁니다. 효율성 면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급식 담당자에게 남은 음식을 싸갈 수 있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급식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맛있는 음식이나 비싼 식재료는 원래 금방 동이 나버리기 때문에 많이 남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사람들이 잘 안 먹고 맛없는 음식이 남아서 그걸 급식 담당자가 싸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급식 담당자 입장에서는 맛있는 음식이나 비싼 식재료가 남아야 그걸 가져갈 수 있고 본인한테 이득이 됩니다. 급식 담당자가 가장 이득이 되는 경우는 비싼 식재료와 맛있는 음식이 많이 남는 경우인데 보통 그런 음식일수록 빨리 소모되니까 정상적으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급식 담당자는 쓸데없이 비싼 재료를 많이 사거나 배식을 할 때 맛있는 음식을 더 적게 배식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급식 담당자들이 다 그런다는 말은 아니고 그런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가 더 많이 챙겨가니까요. 아주 악질인 사람들의 경우는 일부러 재료를 많이 주문한 다음 남는 재료라고 하면서 가져가서 팔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결국 급식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식재료의 소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최대 효율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정책을 만든 것인데 결국 일어나는 일은 급식의 질 저하입니다. 급식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더라도 남는 음식을 그냥 폐기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 유통기한 지난 상품을 알바가 먹을 수 있게 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알바도 맛있는 것을 먹고 싶기 때문에 맛있는 게 있으면 아직 폐기 때가 안 됐는데도 살짝 뒤로 빼놓는다거나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알바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전체 알바들 중 몇 퍼센트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상품은 팔지 못하게 되고 편의점에는 손해가 되는 겁니다. 효율성 있고 융통성 있게 한다는 게 오히려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비행기에 탑승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 승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승객이 난동을 부릴 수도 있고 응급한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다행스럽게도 아직 이륙을 하지 않았다면 그 승객을 내리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비행기에서 한 명의 승객이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머지 모든 승객이 휴대한 짐을 들고 비행기에서 다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보안요원이 들어와 전체 검사를 하고 확인이 끝난 후에 다시 승객들이 탑승을 합니다. 당연히 비행기는 지연될 겁니다. 완전 비합리적인 방식이지만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다거나 예외가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테러범이 비행기에 탑승해서 폭발물을 설치하고 내려버리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고 이 과정에는 예외가 없다는 점을 테러범이 알게 하는 것만으로도 비행기 테러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과정이지만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존재하는 겁니다. 저는 어떤 큰 일을 한 사람의 병력을 면제해주는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금메달 같은 걸 말하는 거죠. 물론 개별 케이스만 본다면 당연히 능력 있는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을 면제시키는 편이 좋을 수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죠. 하지만 그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는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한참 상회합니다. 만약 잘난 사람들을 군대에서 제외시켜버린다면 군 복무 중인 사람이나 군필자들은 자동으로 돈 없고 빽 없고 능력 없는 잉여인간 낙인이 박혀버리게 됩니다. 어차피 끌려가는 군대지만 아픈 사람이 아니면 누구나 가는 군대니까 군대에 갔다 이거랑 돈 없고 빽 없고 능력 없어서 군대에 끌려갔다,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군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예외 없이 군대에 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편이 그런 사람을 면제시켜서 얻는 이득보다 오히려 더 큰 이득이 되는 겁니다. 개별
해결될 케이스를 놓고 보자면 비합리적이고 손해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게 더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효율을 달성하는데 국소적인 비효율이 필수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커질수록 그런 부분들을 직관적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볼 때 이건 진짜 비합리적이다, 이건 진짜 잘못된 관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은 진짜로 잘못된 부분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존재하며 그걸 비전문가인 개인이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내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고 해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세상 일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거나 효율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일도 사실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